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증인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해서 시작부터 이 부실 검증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청문 일정 이틀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서 끝나게 돼버린 건데요.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실제로 어떤 일부 의혹들에 관련해서는요. 청문회에서 새롭게 내놓은 해명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 이게 문제라는 게 야당은 물론이고 여러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야권이 이 스폰서로 의심하고 있는 강신성 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에 송금받았다는 월 450만 원의 출처, 이게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에 강신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당시 강신성 씨로부터 월 평균 45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가량을 생활비 성격으로 받은 것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때 강 씨에게 받은 돈 성격이 배추농사 투자금을 돌려받는 형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전처가 2억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이 같은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는 의혹을 더욱 키운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2억 원을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수익금 등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면 거의 로또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억 원으로 월 450만 원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률은 연 27%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늘 SNS에 배추 농사가 연이율 27%에 이르는 고수익 사업이라는 김 후보자의 억지 주장은 호텔 경제학을 능가하는 횡재 비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의 발언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불법 정치자금 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란 점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냐는 비판도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강 씨가 생활비 조로 무상 송금한 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청문회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김 후보자가 어제 얘기를 했군요. 김 후보자는 또 처가에서 생활비를 2억가량 받았고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청문회 직전에 증여세를 처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해명만 있을 뿐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게 지금 야권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 청문회가 파행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증여세 관련 자료 제출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제출을 요구한 핵심 자료가 대출과 상환, 증여세 관련 자료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증여세 납입 증명서 등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돼 있지만 이 주진우 의원이 이른바 장롱속 6억 원 이 현금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이나 후보자 역량에 가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90점 이상을 주고요. 그 빈다는 부분 이거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소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이분이 참 청렴하구나. 마지막 질의 때 후보가 제출하려고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는 일단 준비가 됐었고요. 그 전제가 국민의힘 특정 의원의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제 안에서 이제 논박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측면이 건가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음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검은 돈 악마화를 하면서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할 수 없었죠. 지금 최현일 의원이 영등포구의 출신 의원이죠. 아마 김민석 의원이 과거에 그 국회의원을 한 시절에 구청장을 그때 영등포 구청장을 했을 겁니다. 그 최현일 의원의 주장은 지금 공직자 겸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인데 야당 청문위원이 주장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서 내놓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장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냐 이런 지금 의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그 자료들을 다 갖고 있다면 그걸 공개해서 결국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틀린 것을 입증해 보이면 오히려 야당을 망신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굳이 내놓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라도 민주당이 공개를 해서 김 후보자의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함을 씻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공격하고 있는 인물이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납세 여부는 필수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증여세 납부 내역의 경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인데 왜 내지를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측에서 이른바 장롱 속 현금 6억 원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본인에게 사과부터 해야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 역시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라며 사과를 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한 공직자의 태도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끝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요 단독으로라도 이 임명동의 절차를 몰아붙이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인 민주당은 현재 167석의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 표결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르면 30일, 늦어도 7월 4일엔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 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 아니겠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김부겸,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동의 표결을 했던 적은 있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엔 초대 총리 후보자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단독 처리 시엔 정권 차원의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제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명을 이 청문회에서 내놓기는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가령 예를 들면 그 장모로부터 2억 원의 그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청문회 전에 본인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처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문회 전에 증여세를 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정치 후원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에 월 450만 원의 그런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무상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고 그거는 배추 농사비로 투자를 해서 받은 일종의 수익금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근거를 내라 이렇게 야당이 요구를 하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이 배추 투자금 수익에 관해서는 증거를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여세 납부 사실 증명 자료를 내라 이러니까 그거는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그 김 후보자에 대해서 장롱 속에 6억 쌓아놓고 빼서 썼다 이렇게 주장한 게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지만 주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해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은 우리가 믿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말은 뭐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자료는 그 자료의 그 어떤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그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수입의 출처예요. 이 네. 돈이 어디서 났느냐인데 그에 관해서 말을 계속 바꿔왔어요. 처음에는 뭐 강연비, 행사비 등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가면 뭐 경조사비에 출판기념회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것도 계산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장모한테 빌린 돈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도 지금 계산이 명확하게 안 맞고 그렇게 돼서 증여세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그것도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글쎄, 그 뭐 말씀하셨듯이 증여세 문제 같은 게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내면은 뭐 주진우 의원이 사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보기엔 과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는 그 자료가 있다 뭐 얘기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재점검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청문회에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어떤 하나도 증명된 게 없다. 그래서 의문은 여전히 계속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들었고 해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어떤 해명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련된 자료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가 됐음에도 사실상 뭐 특정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어쩌면 이만큼 서로 간에 또 청문회 과정에서의 서로 위원들끼리의 신뢰관계나 또는 존중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후보자가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하고 또 자료를 일정 부분 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가 뭐 출입국 관련해서 뭐 칭화대 그 석사를 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냈지만 국민의힘에서의 사실 반응은 왜 원본을 내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뭔가 논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는 사실 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